자, 이번 시간은 단답 7번째 내용인데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자, 이 절연 내력 시험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출제가 매우 잘 되는 내용이죠. 근데 실기에서도 출제가 그만큼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꼭 정리해둬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기기 및 선로, 기기 및 전선로, 그건 뭐 기기라 하면 대표적인 게 변압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전동기도 될 수 있고요. 자, 기타 이제 선로의 절연 강도가 통상 사용 중에 발생이 되는 우리가 이상전압입니다. 자, 높은 과전압이죠. 이상전압으로부터 절연이 파괴되거나 단락,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우리가 절연 내력 실험을 하고, 그 절연 내력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못했을 때는 다시 절연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새 기기로 또는 새 전선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에서 시험 전압은 연속해서 10분간 인가를 해서 어떤 전압을 인가하죠? 절연 내력 실험을 하기 위한 전압을 인가를 해서, 자, 10분간 인가해서 그것을 견뎌야 우리가 이 절연 내력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연이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절연 내력 시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연물이 어느 정도 전압에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전압을 가해서 점차 승합시키게 되면 파괴되는 전압을 알고자 할 때 파괴 시험을 하게 되고요. 어느 일정한 전압을 규정된 시간 동안 가해서 이걸 견딜 수 있는 내전압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파괴 시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전압 시험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내전압 시험을 내압 시험이라고 하죠. 내압 시험을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절연 내력 시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해서 최대 사용 전압입니다. 자, 이 전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전압이 아니고 최대 사용 전압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변압기를 6600V 전압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6600V는요, 변압기 탭이 최대가 6900V예요.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주어질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자, 최대 사용 전압의 배수를 곱해라 이거죠.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이 배수예요. 그죠? 배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요 표에 나와 있는 건 교류 시험 전압입니다. 자, 요 표는요, 교류 시험 전압이고요. 교류 전원을 인가해서 시험하는 거고요. 자, 전로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직류로 시험할 수 있는데, 직류 중요하죠? 직류로 시험할 때는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를 더 곱합니다. 더 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배수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곱하기 2를 더 곱해야 됩니다. 뭐로 시험할 때? 교류 전압을 공급해서 시험할 때. 직류로 시험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직류로 시험할 때. 자,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를 더 곱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직류로 시험할 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거 복잡하지 않죠. 우선 기준을요, 7000V를 기준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7000V 이하 1.5배입니다. 1.5배. 7000V 이하.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압이나 저압일 때, 저고압은 무조건 1.5배. 저압과 고압은 1.5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특고압에서 7000V를 초과하는 게 특고압이죠. 그러니까 특고압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고압은요, 우선 쉽게 기억하세요. 쉽게. 다중접지 이렇게. 특고압 다중접지 그러면 0.92.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중접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다중접지 0.92.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비접지 그냥 외우세요. 비접지. 비접지. 접지라는 말이 없으면 비접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7000V 이하는 저압과 고압이잖아요. 저고압 1.5 그냥 따로 외우세요. 그리고 특고압에서 다중접지 나오면 0.92. 접지라는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비접지. 비접지는 1.25예요. 1.25. 비접지는 1.25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접지 나오면 1.1이에요. 그냥 접지 나오면 1.1. 키워드만. 물론 자, 7000V 초가 25kV 이하니까 22.9죠. 229 다중접지 쓰는 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죠. 자, 7000V 초가고 60kV 이하에서 다중접지 이외에는 비접지잖아요. 비접지 1.25. 60kV를 초과해도 비접지 1.25니까 전압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지식. 자, 선생님 접지식하고 직접 접지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여기서 접지식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 접지식은요. 저항 접지하고 소호리액타 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 접지나 소호리액타 접지는 직접 접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접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접지는 뭐예요? 델타 방식이죠. 델타 방식. 그래서 자, 아무런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비접지입니다. 그래서 다중접지 이외에도 비접지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중요한 키워드로만 7000V 이하 1.5. 자, 특고압에서는 무조건 다중접지 0.92, 비접지 1.25, 그냥 접지 그러면 1.1, 직접 접지면 구별하면 돼요. 직접 접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170kV를 기준하는 겁니다. 170kV를 기준해서 170kV 이하 직접 접지는 얼마? 0.72. 170kV를 초과할 때 0.64. 요거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최저시험전압. 이게 뭐냐? 최저시험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배수를 곱했는데 이 전압보다 더 작은 전압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전압으로 시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7000V 이하인데 이 전로가 사용전압이 220이에요. 220에다가 1.5배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뭐 330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 330인데 330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 500으로 시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 시험 전압이라는 건 계산했을 때 이 값이 안 나오면 이 값으로 해야 된다. 그게 뭐냐? 1.5배 곱했을 때는 500V가 최저 시험이고요. 자, 비접지죠. 비접지. 비접지 60kV 이하에 대한 비접지. 그게 1500입니다. 1500. 얼마 이하? 60kV 이하 1500. 그리고 그냥 접지식이죠. 저항접지나 소리액타 75kV.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표입니다. 네. 절연 내력 시험 전압. 필기에서는 뭐 나올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한 문제 꼭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순위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기에서도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로의 우리 절연저항값입니다. 절연저항값. 자, 이 절연저항값. 절연저항값은 보통 이제 메가라는 단위를 써요. 메가. 그리고 이 절연저항은 절연물의 저항이기 때문에 절연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죠. 그러니까 절연저항값은 무조건 이상으로 이상. 절연저항은 이상이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접지저항은 이하죠. 접지저항은 이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건축물의 전기설비는 현실적으로 정전을 시키고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해야 됩니다. 우리 절연저항 측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메가죠. 메가. 메거 또는 절연저항계. 이 절연저항계를 이용할 때 이 사용하는 방법이 정전 작업이거든요. 정전을 시키고 절연저항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곤란할 경우가 많아요. 정전시키면은 난리가 나죠. 그죠? 아파트 같은 곳에도 정전되면은 뭐 관리실이 그냥 폭탄 맞습니다. 네. 정전시키고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요. 정전 측정이 곤란할 경우는 누설 전류를 대신 측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절연저항 정전이 어려워서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1mA 기준으로 해서 1mA 이하로 측정이 되면은 요건 절연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자, 뭐 이 내용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절연 저항값을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절연 저항값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400V 미만.
400V 미만의 것으로서 자, 대지전압은 두 가지입니다. 대지전압은 두 가지인데요. 자, 어떻게 나누냐? 150V 이하 대지전압, 또 하나가 300V 이하 대지전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울 때 150V 이하 대지전압, 300V 이하 대지전압, 그리고 400V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전압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300을 초과하겠죠. 300V 이하는 대지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400V 미만은 사용전압이라고 하고요. 400V 이상도 사용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400V 이상인 거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네 가지로 나눠지겠죠. 대지전압 150, 대지전압 300, 사용전압 400 미만, 400 이상 네 가지가 나오죠. 이럴 때 각각 절연저항값이 정해졌어요. 0.1메가, 0.2메가, 0.3메가, 0.4메가 차례대로 0.1234 외워버리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는요, 이 표 자체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가로 채우기이기 때문에 그냥 0.1234 네 칸이잖아요. 그죠? 그럼 몇 번째 칸이 비었나? 네, 세 번째면 0.4입니다. 네 번째가 비었으면 0.4. 이거 못 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출제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용전압이 220V라는 전압 있잖아요. 자, 220V는 절연저항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300V 이하에 들어가니까 0.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0.2라는 정답이 앞에다가 숫자를 0점만 적어버리면 0.2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압 380V가 있죠. 380V는 400V 미만인데 얼마죠? 0.3이죠. 앞에다가 0점만 찍어봐요. 0.3이 바로 답이 됩니다. 자, 또 있죠. 440도 있잖아요. 440. 440은 얼마가 되죠? 400V 이상이니까 0점만 찍어버리면 예, 바로 답이 다 돼버리네요. 한 가지 더 적을까요? 110V도 있는데요. 110V는 150V 이하에 들어가니까 앞에다 0점만 찍어봐요. 답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주어지더라도 정답을 맞추는 건 너무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합니다. 이거. 네, 중요해요. 자,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절연저항을 계산할 때입니다. 계산할 때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얼마? 최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게 이제 절연저항입니다. 절연저항 계산할 때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절연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 누설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누설전류 구하는 방법은 최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곱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곱한 게 누설전류고요. 누설전류분의 사용전압, 누설전류분의 사용전압 하는 게 절연저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네요. 단상이선식은 1000분의 1입니다. 단상이선식은 2000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고 1000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정전이 어려울 때는요, 절연저항 측정이 어렵죠. 그럴 때는 절연저항 측정 대신에 누설전류를 측정하는데, 누설전류 측정에는 누설전류가 있잖아요. 그죠? 누설전류가 1mA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면 절연저항이 양호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대지전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지전압 우리 상당히 잘 나옵니다.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 결국은 대지전압인데, 이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대지전압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선과 대지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연결. 그죠? 그래서 전선과 대지 사이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대지전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럼 비접지죠. 비접지일 때는 대지전압은 전선과 대지 사이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전선과 그냥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얘기합니다. 대지전압이란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비접지식 전로일 때는 전선과 그 전로 중에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이다. 그 전로 중에 다른 전선. 그러니까 삼상삼선식은 ABC죠. A상, B상, C상 전선인데 A상 기준으로 해서 A선과 B선 사이의 이 선간전압을 대지전압으로 그냥 취급한다. 뭐일 때? 비접지 계통일 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비접지 계통이라는 건 전선과 대지가 정기적으로 접속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에 충전 전류가 한다 그러면 이때는 상황 달라집니다. 그죠? 왜냐면
전선과 대지 사이에 지금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대지 정존 용량이 접속되어 있는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지 전압은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접지 계통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대지 전압이라는 정의 접지식 전로냐 비접지식 전로냐에 따라서 대지 전압의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거 필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절연 내력 시험이 아까는 지금 변압기나 전로만 봤는데 이제 우리 전동기도 있죠. 전동기 같은 회전기나 이제 정류기 이런 것들도 절연 내력 시험을 하게 됩니다. 회전기는 전선과 대지 간, 정류기는 충전부와 외양 간의 10분간 가해서 전압에 견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발전기 전동기죠. 이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동기다 보니까 전동기는 그냥 7000V를 기준으로 해서 7000V 이하, 그 다음에 7000V 초과 두 가지로만 나누게 됩니다. 자, 이하일 때는 1.5배죠. 1.5배. 초과일 때는 그냥 1.25배죠. 이거는 접지식, 비접지식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2, 1.5, 1.25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게 됩니다. 최저 500V와 최저 1500V 두 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필기에서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회전 변류기 1배. 자, 정류기는요. 60kV 이하일 때 1배, 초과일 때 1.1배를 곱하는 거. 정류기는 60kV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게 필기에서는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실기에서는 요 내용은 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직류로 시험을 하겠다. 이게 지금 교류시험 전압이죠. 교류시험 전압의 2배를 도곱해라. 그래서 만약에 자, 전동기를 7000V 이하에서 내가 절연 내력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류로 할 거예요. 그러면 1.5 곱하기 또 거기다 2를 도곱해라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나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실기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 표가 그대로 나왔네요.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1번부터 7번까지 알맞는 내용을 빈칸에 직접 쓰시오라고 나왔네요. 자, 최대 사용 전압 7000V 이하. 그럼 무조건 1.5배죠, 뭐. 그 다음 7000V를 넘고 25kV 쭉 읽어보니까 다중접지식이네. 다중접지 나오면 0.92배죠, 뭐. 자, 그 다음 7000V를 넘고 60kV 이하. 다중접지를 제외한다. 뭐 접지라는 말이 없네요. 접지라는 말 안 나왔으면 1.25배죠, 뭐. 그 다음에 60kV를 넘고 좀 비접지식이네. 비접지식도 1.25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접지라는 말 없죠. 다중접지 제외라고 나와 있죠. 접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비접지로 보는 겁니다. 비접지 1.25. 자, 60kV를 넘고 전로의 중성점 접지식이다. 중성점 접지식이다. 어떤 접지? 직접 접지라는 말이 없잖아요. 직접 접지라는 말이 없으면 요건 당연히 뭐 저항 접지나 소리액타 접지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건 뭐 몇 배가 됩니까? 자, 직접 접지다. 1.1배가 되는 거죠. 아, 접지식이죠. 그냥 접지식 1.1배. 자, 직접 접지가 두 개 있어요. 직접 접지 두 개 있죠. 이때는 어떻게? 170kV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0kV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는 거니까 자, 60kV를 넘고 170kV까지는 0.72. 그 다음에 170kV를 넘는 경우는 0.64.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출제된 문제고요. 자, 실기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그러면 사용전압이 6900V짜리입니다. 자, 우리 최대 사용전압이 6900V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죠? 6600V, 뭐 6000V 이런 변압기 있잖아요. 이 변압기가 6kV짜리 변압기 같은 경우는요. 변압기 1차 탭이 몇 개가 나와 있냐면 5개가 나와 있어요. 5개가.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게 5700, 그 다음에 6000, 6300, 6600, 6900 이렇게 탭이 총 5개가 있는데요. 내가 6600을 쓰더라도 6000V를 쓰더라도 최대 사용전압은 6900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6kV짜리 내가 변압기를 최대 절연 내력 시험한다 그럴 때는 6000V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6900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가한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로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6900이 나온 거고요. 자, 최대 사용전압이 6900인데 변압기 절연 내력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로를 구성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절연 내력 시험 시 시험 전압은 얼마입니까? 7000V 이하잖아요. 그럼 최대 사용 전압이 6900이니까 곱하기 1.5배. 바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계산한 값이 10350V가 되는 겁니다. 10350V가 된다. 자, 7000V 할 때는 최저가 500이니까 1350을 그대로 시험 전압으로 봐야 되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으로 얼마 동안 견뎌야 됩니까? 10분 견뎌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원래 총 6문제가 나온 유형입니다. 4가지를 제가 지운 건 필기하고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웠고요. 나중에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공부하실 때 나머지 4문제만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너무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실기 유형에서 출제된 문제죠. 전로의 절연 저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로의 다음 표에 전로의 사용 전압의 구분에 따른 절연 저항 값은 몇 메가오hm 이상이어야 한 표를 채우시오라고 하는. 표 채우는 건 너무 간단하죠. 0.1메가오hm 이상, 0.2메가오hm 이상. 원래 이거 땡땡 쓰면 안 돼요. 0.3메가오hm 이상, 0.4메가오hm 이상. 여러분들 실기 답안지 쓸 때 요런 기호는 저만 쓰는 겁니다. 예, 강사 선생님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메가오hm 이상 다 써줘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물음 1에서 표에 있는 대지 전압은 접지식 전로와 비접지식 전로에서 어떤 전압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대지 전압에 대한 기술이죠.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예, 정의를 표현하라는 얘기니까. 세 번째, 사용 전압이 200V이고 최대 공급 전류가 30A인 단상 2선식 중요하죠. 이거 키워드예요. 단상 2선식 전로의 2선을 총괄한 것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을 구하시오. 절연 저항을 ohm으로 구하시오. 원래는 단위가 메가옴인데 이 문제는 ohm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설 전류를 구해 줘야 되죠. 자, 누설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 공급 전류에 대해서 2000분의 1을 곱할까요? 1000분의 1을 곱할까요? 단상 2선식은 1000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0.03A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연 저항을 계산할 차례가 됐죠. 절연 저항은 얼마입니까? 누설 전류분의 사용 전압 0.03분의 사용 전압 200V. 이거 계산하니까 6666.67A. 항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는 6666.67 하고 암페어를 써줍니다. 답란에다가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아시죠? 답란에는 꼭 한 번 더 이 수치를 더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실기에서 나오는 유형이라면 필기 유형을 한번 볼까요? 정유기의 전로로 대지 전압이 220V라고 한다. 이 전로의 저항값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건 뭐냐? 자, 지금요 절연 저항을 물어보고 있죠. 절연 저항값. 절연 저항인데 220이네요. 그럼 앞에다 0점만 붙여버리면 되죠. 0.2메가오hm. 자, 절연 저항은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절연은 좋아야 됩니다. 그죠? 절연 저항은 커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0.2메가오hm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자, 지금 대지 전압 220 나오니까 0점 앞에 붙여버리면 되죠. 0.2메가오hm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주변 악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최대 사용 전압이 23000V인 전선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의 중성점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중 접지를 했네요. 23000 곱하기 다중 접지 0.92 무조건 곱하는 거죠. 다중 접지. 자, 계산을 해보니 요 값이 얼마냐? 21,160V가 나와서 정답은 그대로 3번. 네. 만약 이제 비접지다. 다중접지가 아니다. 비접지는 여기다가 1.25
그냥 곱하면 됩니다. 정답이 좀 달라지겠죠. 수치에 따라서. 자, 다음 문제. 최대 사용 전압이 69kV, 중성점 비접지. 자, 비접지 나오면 당연히 1.25 곱해야 됩니다. 지중 케이블 선로로서 직류 전압을 가했네요. 직류가 있네. 조심해야 되죠. 자, 69 곱하기 비접지 1.25 곱하기 요거 이게 안 곱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직류로 시험을 했다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얼마냐? 172.5kV. 3번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직류로 시험한다라는 얘기가 빠지면 2를 곱해 주는 걸 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곱하기 2 빼면은 답이 달라질 거예요. 자,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전동기. 자, 전동기 회전기죠? 저런 내용 시험합시다. 220. 자, 220에다가 곱하기 7000V 이하잖아요. 1.5배 곱해야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네, 330V가 나오죠. 1번 체크한 사람은 틀리죠. 그죠? 네, 왜? 7000V 이하일 때 최저 전압은 500V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500V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500V보다 작아지는 건 전부 다 500으로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전압이 440으로 나왔다. 440일 때는 1.5로 곱해야 되는 거예요. 1.5로 곱하면 660이 나왔어요. 이건 660이 그냥 답인 거죠. 그죠? 500V를 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 사용 전압이 얼마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330으로 나왔지만 330 체크하면 안 된다. 500V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연 내력 시험에 관련된 필기, 실기 병행 학습 내용이었습니다.